오늘도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장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저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앞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가 놓여 있죠. 맞아요. 바로 2026년 2월 25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저 복잡한 숫자들이 막 빽빽하게 나열된 딱딱한 통계 모음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약간 숨이 턱 막힐 수도 있는 분량이죠. 그렇죠.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리포트는 지금 전 세계의 그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지도거든요. 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하루 이 방대한 자료를 완벽히 소화하고 무릎을 탁 치는 아하 하는 통찰을 얻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시장의 아주 굵직한 흐름부터 미세하게 엇갈리는 그 모순점들까지 짚어볼 맥락이 정말 많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특히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한 숫자를 읽는 걸 넘어가지고 그 이면의 구조적인 변화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네, 장중에 정말 뜨거웠죠. 정확히 6,108.0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2.32%나 상승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새 역사를 쓴 셈인데 이게 올해 상승률을 보면 자그마치 39%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도 단연 1위 수준의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엄청난 상승을 견인한 주역이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고 자료는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 정도의 기록적인 상승장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리포트를 보면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맞아요. 특정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면 진짜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현대차가 9.16%, 기아가 13.85%, 그리고 LG화학이 13.12%나 올랐어요. 대형주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우리가 흔히 대형 우량주라고 부르는 그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거운 기업들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시장 한가운데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매력적인 부분은요. 코스피 6000이라는 이 화려한 숫자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면이요? 어떤 그림자가 있나요? 코스피가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오히려 0.13% 하락해서 1163.54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아, 마이너스였군요. 네,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만 급격하게 쏠리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주도주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술주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코스피 6000이라는 상징적인 기록 뒤에 이런 짙은 그림자가 있다는 건 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리포트 한편에 나란히 실린 두 가지 주요 뉴스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어떤 뉴스들이죠? 그 환율 안정 속에서 전선이나 마이크로 LED 같은 특정 섹터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아주 뜨거운 소식 옆에 대신증권 전 부장이 코스닥 시세 조작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꽤 껄끄러운 뉴스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씁쓸한 소식이네요. 게다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뭔가 시장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펄펄 끓어오를 때 등장하는 이런 뉴스들은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심리 상태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틈타서 신뢰를 갉아먹는 일탈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과열된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그렇죠.
코스닥 시세 조작 고발건은 아무리 시장 전반이 강세라 하더라도 묻지마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듣고 보니 증권사가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연다는 소식도 단순한 홍보성 기사로만 읽히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유혹이 많은 화려한 장세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자 교육이 훨씬 더 절실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지표에 가려진 시장의 불균형, 그리고 신뢰도 이슈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투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시장의 이런 과열 양상과 양극화를 지켜보다 보니까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봐도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다이나믹했죠. 특히 이 정치적 충격파를 소화하는 미국 증시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긴장감이 돌았잖아요. 네, 관세 폭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정치적인 파장도 크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무게감치고는 미국 시장의 방어력이 너무 강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표를 보면 그 방어력이 수치로 정확히 나타납니다. 보통 그런 거시적인 정치 리스크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0.00%, 즉 어제와 변동 없이 보합세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락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거네요. 네, 게다가 나스닥은 오히려 무려 1.04% 상승하며 22,863.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 섹터가 7.42%나 급등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고요. 와, 다우존스가 흔들리지 않은 것도 대단한데 나스닥이 오히려 1% 넘게 올랐다는 건 결국 기술주들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미국 시장은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도 무엇을 믿고 이렇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잠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메커니즘에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시장의 논리만 보자는 거군요. 네, 지금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무겁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들의 실제적인 기술력과 실적, 즉 펀더멘탈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역시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둥, AI와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장 오늘 밤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나 엔트로픽 같은 혁신적인 AI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업 소식들이 리포트 곳곳에 깔려 있으니까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관세 이슈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노이즈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세 자체를 꺾을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일시적인 노이즈보다는 장기적인 혁신에 베팅을 했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정치적 발언이나 이벤트보다는 앞으로 기업들이 창출해낼 미래 가치와 당장의 확실한 실적이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노이즈보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털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아주 통쾌하면서도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시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숫자와 맥락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번 리포트에서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주식 외의 자산들,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같은 상품들을 다루는 이른바 FICC 시장의 동향 부분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한번 보시죠. 먼저 미국 채 10년물 금리는 4.035%로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살짝 상승했습니다. 반면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32포인트 하락해서 106을 기록했고요.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내렸군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40.99원으로 5.35원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시경제 지표들 옆에 나란히 나열된 그 원자재 상품 시장의 데이터를 자세히 비교해 보셨나요? 네, 봤죠.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아주 기이한 모순 하나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찍힌 숫자들을 보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가격이 2.62달러 상승했고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1240달러 올랐다고 아주 명확하게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표를 보면서 유가랑 금값이 올랐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바로 그 표 아래에 요약된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뉴스의 톤이 완전히 반대죠. 이란 핵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확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게다가 금값 역시 국내외 매체들이 일제히 금값 하락세를 보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 간극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데이터 지표는 명백하게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언론 보도와 뉴스는 가격이 내렸다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당장 오늘 내 자산을 투자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빨간색 플러스가 찍힌 그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락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믿어야 할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금융 데이터를 소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숫자와 텍스트의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거든요. 구조적인 특성이요? 네, 먼저 시황 데이터는 캡처되는 특정 시점에 찰나적인 변동을 기록합니다. 장중 일시적인 반등이 플러스로 찍혔을 수도 있죠. 스냅샷처럼 딱 그 순간만 찍힌 거니까요. 맞습니다. 또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선물 가격과 현재 거래되는 현물 가격 사이의 시차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계적으로 수집된 원시 데이터와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언론의 내러티브가 어긋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바쁜 업무 중에 리포트를 휙 훑어보면서 단순히 표에 적힌 숫자 하나만 보고 섣불리 방향을 판단했다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융자료를 읽을 때는 숫자의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뉴스의 맥락과 교차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교차 검증이 핵심이군요. 네, 데이터의 파편들을 맹신하지 말고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단순히 시황 리포트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소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배우게 되네요. 시황 분석의 진짜 묘미가 바로 그런 통찰을 얻는 데 있죠. 자, 그럼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상황, 그리고 데이터의 맹점까지 확인했으니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6천 돌파만큼이나 이웃나라 일본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일본의 움직임도 무서웠습니다. 일본 니케이 EU 지수가 5만 8천 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이건 지속적인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일본의 핵심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유럽 증시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럽은 어땠나요? 영국 FTE의 악스 100 지수나 유럽을 대표하는 스톡스 50 지수가 나란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 상승을 주도한 섹터가 꽤 흥미롭습니다. 방산주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럽 내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럽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죠. 한국은 코스피 6천을 돌파하며 펄펄 끓고 있고 미국은 정치적 리스크를 실적으로 아주 멋지게 방어해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도 각자의 호재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화려한 글로벌 마켓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번 주 달력에 어떤 이벤트들을 동그라미 쳐두고 주목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일정을 보면 정말 숨돌릴 틈이 없이 빽빽합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어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와 이 이벤트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을 대하는 투자 전략이 꽤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 명확한 가이드라인 좋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코스피 시장은 6,000선 돌파라는 엄청난 모멘텀, 개인의 폭발적인 매수세, 그리고 원화 강세의 흐름을 감안할 때 단기 매수 관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 단기적으로 그 흐름에 올라타라는 의미죠.
하지만 앞서 짚어봤듯이 코스닥처럼 소외받고 약세를 보이는 쪽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무작정 덤벼들기보다는 양극화 현상을 주의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맞물려 있는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들은 현재 펀더멘털이 강하긴 하지만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같은 대형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네요. 네. 따라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이벤트가 시장에 어떻게 소화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관망세를 유지하라는 조언입니다. 단기적인 기회는 살리되 큰 파도가 칠 수 있는 곳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봐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묵직한 조언인데요.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4%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환경과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크죠. 주식시장이 아무리 화려하게 불타오르고 있어도 이런 환경에서는 채권과 현금의 비중을 든든하게 확대해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두라는 거군요. 네, 언제든 돌발 변수로 인해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안전판을 두툼하게 깔아두라는 아주 이성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싹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단기 매수로 기회를 엿보고 대형 이벤트를 앞둔 기술주는 관망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전체 자산의 밸런스를 위해 현금과 채권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해 두어라.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방대한 글로벌 시황 브리핑이 지금 당장 전략을 짜야 하는 분들이나 세상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읽고자 하는 여러분께 날카롭고 유용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저 복잡해 보였던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하고 무릎을 치는 통찰의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오늘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하는 흥미로운 화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6000이라는 전인미답의 대기록과 관세 충격조차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미국 증시의 놀라운 회복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지표들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국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네, 유동성의 힘이었죠. 전 세계 자본은 미국의 단일 AI 기업이 발표할 실적 숫자 하나 혹은 정치인의 연설 한마디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상승장일 실물 경제의 탄탄하고 고른 기초 체력에 기반한 반석이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극단적인 기대감이라는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지표가 우상향하며 끌어오르는 이 거대한 축제의 한가운데서 과연 나의 자산과 포트폴리오는 예상치 못한 작은 돌발 변수 하나, 얇은 얼음판에 생기는 미세한 금 하나에도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무거운 닷을 내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죠. 오늘 하루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와 화려한 숫자들을 잠시 덮어두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더 예리하게 벼려진 자료들을 듬뿍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 현명한 통찰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